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택시장은 열탕과 냉탕 사이로 오갔습니다.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초에는 거래 절벽이 나타났지만 초여름부터 서울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2%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부동산 대책, 12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10월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고 정부에서 연이어 시장 규제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이후 시황이 둔화되고 있지만 2017년 한 해의 주택시장 경기는 2016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모두 비슷하고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 전남 등은 작년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대구가 하락세를 끝냈고 광주와 대전도 비교적 선방하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은 울산은 하락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시도지역은 시황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경상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택시장은 2017년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공급, 그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는 평균 27.5만 호였습니다. 2017년에 38만 호로 늘었고 2018년에는 44만 호에 이릅니다. 2019년에도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34만 호입니다. 11월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을 2016년 98%에서 2022년 107%로 올리겠다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도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청권, 경상권과 더불어 수도권도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로 인해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되었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3% 후반에 이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4%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바뀐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묶어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 심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규제가 계속 강해지는 와중에도 서울과 인근 지역, 지방광역시 등 실수요 기반이 탄탄하고 가격 기대감이 강한 곳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며 위기론이 팽배했지만 몇 년 지나 상승 사이클이 다시 찾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가 엷어질수록 수요가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오르는 지역은 여전히 오른다는 믿음도 아직 굳건합니다. 양도세 중과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제도 있지만 정부 대책의 큰 틀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 전세 시장의 동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사이의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연말부터 늘어나는 입주 물량 중 상당수가 전세로 시장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공급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매매 가격도 투자 가치 기대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 학군, 편의시설 등이 우수해 전세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면서 매매 가격도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8년을 저점으로 2019년에 시장이 반등할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만 놓고 본다면 반등 시점은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19년까지 예년을 넘어서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 주거복지 로드맵 시행으로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도 2020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3%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소득이 크게 늘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 정책도 크게 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임기 내내 가계부채가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국내 주택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시황을 보였습니다.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일 만큼 부동산은 한국 경제와 가계소득에서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2, 3년간은 전반적인 횡보 속에 시장 전망이 엇갈리면서 시장 변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남길 기회는 적어질 수 있지만 괜찮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발품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시세 차익을 기대한 무리한 투자보다 자금 계획에 맞춘 견실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